책 읽어주는 미주놀.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이 도어대시와 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몇몇 분들이 댓글로 이거 뭐 개인이 만든 거다, 도어대시 측에서 만든 거다 그러는데, 그쵸, 만든 축은 그쪽일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도어대시의 지금 주가의 흐름, 그리고 이 테슬라 이벤트 했을 때 도어대시의 주가 흐름 보셨어요? 테슬라랑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저는 미국 현지 해외 교포들로 구성된 스태프들이거든요. 다 필터링을 거쳐서 해드리는 거니까 감안하셔서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어서 주요 국가 현황과 전망, 이 로보택시가 아니라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백그라운드 계속 보시면서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23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주요 시장은 중국, 서유럽, 미국 순으로 형성돼 있다. 단연 중국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압도적이고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시장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신차 판매 중 5%를 차지했던 것이 21년에는 12%, 그리고 22년에는 20%, 23년에는 25%로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도 이러한 상승 추세는 계속되어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오늘 5년 30년에는 점유율이 50%를 넘으면서 약 1,4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량의 급증뿐만 아니라 제품의 다양성에서도 중국 시장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테슬라 같은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와 함께 니오, 샤오펑, 리오토 3인방 유명했죠. 중국 기업들이 고급 시장을 형성한 반면에 점차 울링, 오라 등 저가형 브랜드들이 대중시장에 진입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러던 것이 BYD가 중저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시장 카테고리를 더욱 넓혔다. 이제 중국에서는 다양한 가격대에서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포지셔닝도 보다 명확해졌다. 이처럼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으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도 변화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발을 넓히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은 테슬라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및 한국 등지의 유명 자동차 기업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으로 이어졌다. 23년 4분기에 들어서면서 BYD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BYD가 21년 중국 내 자동차 판매 순위 13위에서 출발하여 22년에 중국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후 이제 세계 시장까지 정복한 결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갖춘 가격 대비 성능과 기술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바 있다. 23년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은 만약 무역 장벽이 없다면 중국산 전기차가 세계 대다수 자동차 기업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디몰리시라는 표현을 썼죠. 그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전기차는 이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스마트 기술에 있어서도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다. 24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오토 차이나 모터쇼에는 총 100곳이 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참가하여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친환경 차량이 278대나 전시세에 주목받았고 전기차 모델의 종류는 더욱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서브 브랜드를 만들고 전기차 바디 타입 종류를 늘려가면서 샤오미와 같은 ICT 업체에서도 전기차 SU7으로 모터쇼에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의 스케일과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중국 모터쇼에 참가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기술력과 상품성을 홍보하는 목적이 더 컸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의 전기차 라인업이나 배터리 기술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 또 하웨이와 샤오미 같은 ICT 업체들과 협업하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음성 인식, 커넥티비티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게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다. 한편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자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추가 관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분 이미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랬지만 우리 최근 뉴스에서 관세 때려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막 소송하고 난리가 나고 있죠 현재.
이와 관련 추가 관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대한 무역 장벽을 구축한 상태이며 특히 자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를 통해 중국의 부품이 포함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법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2024년 2월 29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커넥티드 카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커넥티드 카가 미국의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차량 판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통상무역법인 슈퍼 301조를 통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7.5%에서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은 24년 5월 중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 몇 프로? 100%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상품 경쟁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전기차 산업 확대에 대항하여 무역 전쟁에 나서고 있는 형세다.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 산업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빠르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치사하게 중국 부품 쓰면은 관세 크게 물려서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고 또 엔비디아나 AMD를 향해서 중국 쪽에 수출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만큼 여러분 이 AI 기술은요 미래의 먹거리를 넘어서 국가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국방 이거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왜 반도체주 테슬라 이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많은 분들이 도서 후원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이거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지금 우리 좋아요 이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렇죠? 매일매일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